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여형, 남용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쌍 찐따들의 레전드 능지 대참사 시리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룸셔터라는 말 들었을 때 한국 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할지 생각을 조금 하여 보고 카메라를 출시하도록 하세요. 소니코리아요. 나의 예술 당신의 예술 지금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할 게 아니여. 한국 남자들은 몰카를 찍소. 이런 말이 있길래 뭐 소형 카메라라던가 평범한 다른 물건처럼 보이는 카메라, 뭐 이런 카메라를 출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카메라가 존나게 큽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존나 큰 카메라를 무슨 수로 숨겨서 몰래 사진을 찍는다는 건지요. 몰카는 말 그대로 상대 몰래 찍는 카메라인데 이건 갱 존나 대놓고 카메라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존나 큰 카메라 들고 주변 서성이면서 셔터 찍고 있으면 그걸 사람들이 모를까요? 또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빨간색 마후라를 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트위터에선 이걸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제작진 이게 무슨 짓이? 빨강 마우라가 뭔지 몰라 찾아보니 아동 성착취물. 1997년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라는데 과연 제작진 중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을까? 그들 딴에는 유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성착취물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가십거리였겠지. 그리고 이에 미션 임파서블 측은 사과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션 임파서블 제작진입니다. 해당 부분은 삭제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막을 달게 된 경위는 공군 조종사의 상징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하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집에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참고로 영화 빨간 마후라는 1964년에 개봉했고 트위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건은 1997년으로 무려 33년이 더 늦게 발생했습니다. 빨간 마후라는 공군의 자부심과도 같으며 현재까지도 공군 조종사의 상징입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공군의 군가로도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런 빨강 마후라를 뭐 사건 하나 터졌다고 갑자기 여혐인이 뭐니 몰아가는데 그럼 군대에서 총기 사건 일어난 적 많은데 전쟁 영화에서 총 쓰는 장면 나오면 와, 총기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는데 공중파에서 총기를 다루네 이거 남용 아닌가? 피해자들이 보면 억장이 무너지겠네. 이러실 겁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9년에 인도에서 어떤 남성이 돼지고기를 먹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죠. 자, 이제 님 논리로 따지면 님은 돼지고기 먹는 먹방 유튜버들 영상에 가서 돼지고기 먹다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버젓이 돼지고기 먹는 영상을 올리시다니 인종차별을 멈춰주세요. 이지랄 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님은 어제 저녁으로 삼겹살 18인분 쳐 드시고 된장찌개에 밥까지 말아 드셨나요? 뭐 동남아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하겠다 이런 건가요? 어느 날 우리나라 군인들 월급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고 뉴스 기사 속보가 뜹니다. 그리고 트위터에선 역시나 또 개지랄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와 존나 부럽네. 1년 6개월 갔다 오면 1,500은 기본으로 모으겠네. 남자 챙겨주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크크크. 조팔 월급 100씩 받으면서 생활비 걱정 없고 오락실 등 즐길 거리도 있고 처먹을 거 다 처먹고 휴가 존나 많이 나오면서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고 여자도 좀 군대 가게 해줘봐. 크크. 개꿀 빨면서 맨날 희생한 것처럼 말하게. 밥 주고 재워주면서 100만 원 주면 대한민국 남자들 20대에 다 1,500 모을 기회 주고 시작하겠다는 거네. 나도 군대 가서 돈도 벌면서 샤인머스켓도 먹고 총 쏘는 법도 배워서 다 쏴버리고 싶다. 폰도 마음대로 만지고 컴퓨터로 게임도 하고 편의점 물가 졸라 싸고 밥으로는 샤인머스켓 백숙 나오는데 월급까지 올려준다? 개꿀 캠프 나도 보내줘. 이 트윗을 보는 남자분들은 소리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2. 내가 하는 말은 대체로 아무 말이다. 3. 나는 침묵하는 것이 좋다. 4. 그래도 말해야 한다면 내 이름을 걸고 한 가지 자아로만 말한다. 5. 내가 한 말이 반박당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다. 위 사항에 하나라도 동의가 안 되시면 저를 즉시 언팔하거나 차단해주세요. 그럼 이만. 자, 그럼 나도 네 논리대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트위터 IS 어쩌고님은 소리내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나는 병신새끼다. 2. 나는 개빡대가리년이다. 3. 나는 맨날 첫날 방구석에서 트위터질만 하다 보니까 뇌가 반쯤 녹았다. 위 사항 중에 하나라도 동의가 안 되면 얼른 컴퓨터 끄고 밖에 나가서 엄마한테 어제 저녁에 소리 지른 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운동도 좀 하고 바깥 바람 좀 쐬고 그러세요. 자취하는 남자나 집에 혼자 남겨진 남자들이 스팸, 라면, 계란 후라이,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는 태만한 식생활은 이 생활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듯. 좀만 참으면 결혼해서 아내가 돌아와서 제대로 된 밥을 차려줄 거라는 기대. 그들이 결혼에 골인하고 나면 집밥 찬양과 후려치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집밥이 좋은 이유에는 외식보다 싸다는 계산이 들어있음. 집밥 값을 따질 때 재료비만 칼같이 계산하고 부인의 노동력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결론. 이젠 하다 스팸에 계란 후라이, 인스턴트 처먹는 걸로 뭐라 합니다.
뭐 자취하면서 소고기같이 비싼 거 먹으면 역시 한남들 자취하는 주제에 값비싼 소고기 먹네. 돈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없나 쯧쯧. 인스턴트 처먹으면 역시 한남들 이 생활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 아내가 나중엔 제대로 된 밥을 해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인스턴트 먹고 버티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기적의 논리를 시전합니다. 뭐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취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왜 스팸과 계란 후라이, 라면을 많이 먹는지 이해를 할 텐데, 이 새끼는 맨날 부모 밑에서 손 벌리면서 방구석에서 트윗질이나 처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병신 또라이 새끼가 오늘도 개지랄 떨고 있구나? 어휴 안타깝고 딱하다 라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봐주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뭐 이제 말 안 해도 알 테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거 진짜 내가 바라는 일인데 님들이 채식주의자가 맞던 아니던 동물성 식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 탐나에 유입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도 채식주의자를 지향하면서 동물성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가 다분하지만 최소한 그걸 찍어서 SNS에 전시하는 행동이 부끄러운 일인 건 안다고. 꼴에 구구절절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제는 어제 고깃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은 거 뭐 이런 것도 올리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요? 내가 고기 먹는 사진 올리겠다는데 그게 왜 부끄럽나요? 님이 처먹는 샐러드는 올려도 되고 고기는 올리면 안 되고요. 동물성 식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이라 하는데 님이 처먹는 채소들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땅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인간이 갑자기 뜯어서 하나하나 분해시킨 다음에 생으로 씹어먹고 양념에 무쳐먹고 믹서기에 갈아 마셔버리는데 그런 사진을 설마 SNS 공간에 전시하는 건 아니겠죠? 얼른 가서 고기뿐만 아니라 식물성 음식을 올리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똑같이 얘기해주고 오세요. 그리고 참고로 님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컴퓨터 만드는데 매년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직간접적으로 죽임을 당하는지는 아시나요? 동물성 식품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그 동물들을 희생시켜서 만든 컴퓨터로 트윗질은 잘만 처하고 계시네요. 어느 날 트위터에 엑사라는 사람이 한국 남자들을 저격하며 한 가지 글을 올립니다. 1. 때리지 마. 2. 강간하지 마. 3. 죽이지 마. 4. 욕하지 마. 이거 내게를 못한다고 진짜? 진짜? 그러고도 너네가 지성체냐? 왜 사러 그냥 죽지 그래. 되도록 빨리. 라는 글을 올립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 트윗을 들어가 보면 본인이 이걸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난 이런 상황에서까지 중립지랄하는 중립중이 너무 존나 싫다고. 성평등 남여며혐 둘 다 싫어요. 존나 가짱코 역겹다 알겠어? 님 욕하지 말라면서 님 입은 진짜 개더럽네요. 와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대갈통 콩나물 따듯이 따버려야 됨. 때리지마 죽이지마 거리더니 님은 뭐 대갈통을 콩나물 따듯이 따버려야 된다 하는데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들보단 적어도 님이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혹시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또 다른 사람은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트위터 이미지 고속 프록시 개발자가 소화성애자라고? 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이 게시글에 실제 개발자가 답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당 건 오늘 경찰서 방문해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상한 개소리는 보통 무시하는데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네요. 리뷰를 보고 묻는 것도 안 되나요? 아니면 말씀을 해주시던가 결박해서 오시는 건 무슨 무례이신가요? 네? 말씀해주세요. 본인이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본인이 무례하다 느낀 것만 말씀하시네요. 긴 말 않고 서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안녕하세요. 이 친구 지인입니다. 현재 저의 지인이 따로 글을 쓸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따로 글을 씁니다. 쓰는 목적은 문제됐던 트윗을 지우겠음을 공고하기 위한 트윗입니다. 말없이 지우면 분명 누군가는 찔려서 지웠냐는 듯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라는 게시물과 함께 혼자서 1인 2역을 하고 북치고 장구치다 결국 글을 삭제하고 빤스런을 시전합니다. 또 어느 날 한 사람이 새우튀김을 가지고 귀여운 그림을 그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롱패딩을 사러 나온 새우. 그리고 여기엔 여러 답글이 달립니다. 새우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과연 튀김옷을 입었을까요? 동물권에 대한 사유가 아무리 없더라도 조금만 생각해도 이건 너무 끔찍한 모해화 아닌가요? 뭐지? 님 과도한 채식으로 인한 인지부조와 오신 듯. 과도한 육식으로 잃으신 공감 능력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님 돌아가시면 님 장례식장에 육개장 나와요 수고. 그리고 저 그림을 그린 본인도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저 새우 롱패딩 그림을 보고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새우의 죽음에 대한 모해화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렇게 따지면 족발집에 그려진 돼지 그림과 치킨집의 닭 그림도 동물의 죽음에 대한 모해화인가요? 현실의 새우는 인간에 의해 하루에 수십만 마리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튀김옷이 입혀져 죽임당하는데 너무 심한 기만이죠. 새우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당신처럼 피해자에 연대하는 걸 오지랖으로 여기는 사람 때문에 사회는 발전이 힘듭니다. 사상 빠으셨네요. 좋은 하루는 되지 마시고요. 아니 씨발 이젠 하다하다 새우튀김에 공감을 해줘야 됩니까?
아주 그냥 새우튀김은 한 마리라 다행이지. 새우젓 보면 기절초풍을 하시겠네요. 그럼 그 튀김 만들 때 튀김의 재료로 밀가루하고 계란 들어가는데 왜 닭하고 밀한테는 공감 안 해주나요? 닭은 그렇게도 소중한 자기 자식을 인간들한테 강제로 뺏긴 거고, 그 계란 속에서 태어났어야 할 병아리는 세상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사라졌는데요. 밀은 그냥 잘라버린 뒤 자잘하게 분쇄시켜버리는데 왜 밀한텐 공감 안 해주나요? 암세포도 생명인데 이제 님은 아프면 치료받지 말고 공생하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세균이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먹는 약에 당하고 싶었을까요? 세균권에 대한 사유가 아무리 없더라도 이건 너무 심한 모해화 아닌가요? 앞으로 아프다고 약 먹는 사람들이 보이면 세균도 생명인데 약을 먹는 것을 이렇게 올리시다니 이건 세균에 대한 너무 끔찍한 모해화네요. 세균은 오늘도 강제로 인간들에 의해 강제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님이 그딴 소리 짓거리든 뭐든 좆도 신경 안 쓰고 오늘 저녁은 님 박제시켜서 번 돈으로 편집자랑 감바스에 새우튀김에 생새우회에 초밥까지 새우 코스로 존나 배 터지게 먹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내 쌍찐따들의 능지 대참사 13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발 택배남 월급 보고 현타 왔다. 십몇 년 열심히 공부해도 고소득 찍어먹기 하늘의 별 따기인데 택배남은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육백을 받는다니 진짜 기형적인 소득 분배에 환멸이 난다. 여성이 무자본에 공부 안 하고 그 정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떠올려보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 조사에 의하면 택배기사들의 주당 평균 근로일수는 5.6일로 일주일에 이틀조차 제대로 못 쉬는 택배기사들이 많습니다. 또한 휴식 시간을 모두 제외하고도 택배기사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10시간 42분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님도 일주일에 평균 5.6일 일하면서 하루에 11시간씩 운전하고 택배 나르면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무자본에 공부 안 하고 그 정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떠올려보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남자는 무자본에 공부 안 하고 그 정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있나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소득 직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택배기사들만큼 노력을 하든지 뭐 적어도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력은 하기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양복 입으신 아저씨가 혼자 되게 쓸쓸하게 햄버거 세트 먹다가 갑자기 전화 받고 되게 얼굴이 밝아져서 뭔가 하고 내 주문한 거 기다리다 듣고 울 뻔함. 유학생활 힘들지 않아 우리 딸? 아빠는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있지. 힘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다 해줄게. 하는데 주변 성인들 다 주먹꽉. 만약 자취생 딸이 햄버거 세트 메뉴 먹으면서 엄마한테 온 전화 받으며 엄마 나 맛있는 거 먹고 있지 하면 불쌍해 보이냐? 그냥 햄버거 먹는구나 하지 왜 애비들이 먹으면 다 불쌍해짐? 갑자기 그 말 생각나. 가부장 음식 중에 최고는 라면이라고. 아들? 애비가 먹으면 불쌍하고 딸이 먹으면 게으르다고 했나? 남자는 햄버거만 먹어도 동정받는 게 너무 웃김. 여자가 햄버거 먹으면 저 게으른 년은 귀찮아서 정크푸드 처먹는다가 되지 않을까. 자, 지금 한번 거울 앞에 서봅시다. 왜 님이 햄버거를 먹으면 왜 게으른 년이 정크푸드를 처먹는 게 될까요? 또 어느 날 트위터에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단지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로 손절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님떨 샬이 남자인 거 알고 계시는지? 저 10% 정도 세에서 봤더니 남자더라고요. 트위터에서 흥한 것도 있으니까 성별 숨기시는 듯. 샬이 남자래요. 유유 코르셋 역해까지 그리는데 빨아주지 마세요. 모르셨던 분들 RT.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유유유유. 저 몰랐잖아요. 진짜 너무 놀란. 네? 그게 제가 아는 그 살이요? 진짜요? 헐 유유 충격과 공포가? 유유유 땡 남자래요. 참고로 이 샬이라는 일러스트레이터 분은 본인이 성별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거나 여자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한 트위터 유저는 남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원작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건트롤님, 혹시 제가 태미 더빙한 걸 믹스에 쓰셨나요? 네, 인트로예요. 깜짝 크크크 놀랬죠? 아니 그걸 왜 쓰신 거예요? 쓰신다고 허락도 안 맡으셨고 장난스럽게 한 걸 거기다가 쓰시면 저도 당황스러운데. 크크크 그냥 재미로요. 전 전혀 재미있지 않아요. 전혀 당황하지 말아요. 아니 제게 허락도 안 구하셨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그런 건가요? 그럼 이 믹스에 있는 노래들도 다 허락받고 해야 되겠네요. 일일이 다 허락을 맡을 순 없죠. 샘플도 DJ들이 다 쓰는데. 2차 창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목적이면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원래대로라면 먼저 허락을 구하고 쓰는 게 순서겠죠. 님이 한 번도 DJ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일일이 다 허락받고 그러진 않아요. 거의 다 노래들을 자기 노래 안 틀고 다른
아티스트 노래들을 트는데요. 샘플도 잉이에서 따왔는데 그럼 official 컴퍼니한테 허락을 맡아야겠네요. 그럼 돈 주라고 아주 참 그냥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으로 목적을 삼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프로듀스한 트랙을 만든다면 님의 목소리에 더빙이 마음에 들으면 그건 양해를 구하는 거죠. 아니 그럼 더빙을 쓰시면서 제게 양해를 구하시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포유 삼아 더 깊이 알게 되면 다쳐요 후.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하 그러네요 핫. 왜 장난식으로 받아치세요? 유유 제가 그렇게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제 더빙에 대한 주장인데 그건 보장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리유와 소데스네 멘도쿠 사이다 카라 데스네 하이. 글쎄요 그럼 부에트를 하죠. 제가 이렇게 tweet을 보낼게요 월드에게. 이 트윗이 25일까 너무냥 저는 이 믹스를 다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트위터에 박제시키니 레전드 능지를 가진 유저는 5만 사람들한테 욕을 뒤지게 얻어먹고 다시 원작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포유님에게 엄청 큰일을 만들어서 죄송하긴 하네요. 거기에 대해선 반성했었는데 솔직히 엄청 화가 나고 악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김이 빠지고 이걸 패링한 자체가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자신이 힘들어서 전 이거 못할 것 같네요. 자포자기로 수정 절대 안 할 거예요. 제가 미치거나 가관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제 결정입니다. 그냥 님이 안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라며 끝까지 되도 않는 똥꼬집을 부리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내 쌍찐따 능지 대참사 14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트위터에 한 유저가 수학 문제를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다른 건 알겠는데 fx가 뭐 어쩌란 건지 모르겠음. 그리고 여기에 한 유저가 친절하게 공책에 문제 풀이를 적어서 사진을 올려줍니다. 아 예.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아무도 안물 안공.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아무도 안물 안공. 저 문제를 아시는 분을 찾으셔서 아는 제가 멘션단 거예요. 유유. 본인이 찾아놓고선 와 알려줘도 욕먹네요. 유유유유. 오늘날 가장 위대하신 분 윌리스 캐리어 업적 에어컨 발명. 냉장고가 보급되고 용량이 커지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음식을 저장만 하고 나누지 않아 기아로 죽는 사람들이 늘었던 것처럼 에어컨이 널리 보급되면서 수많은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 더 더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인간들인 건가? 잘 생각해 봅시다. 냉장고를 발명하여 음식을 상하지 않고 장기간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님들 파리바게트 알바생 꿀팁. 카운터 쪽에서 살짝 옆을 보면 흰 모자를 쓰고 유니폼을 입은 제빵기사가 있다. 제빵기사의 성별이 남자라면 빵은 사지 마세요.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님. 담배 피우고 손을 물로만 헹구고 맨손으로 빵 만드는 기사봄. 제가 함께 일해본 기사들이니다. 다음 중 남자를 고르시오. 1. 화장실 갈 때 핸드워시를 가져간다. 2. 손을 물로 자주 헹구고 장갑 끼고 빵 만든다. 3. 화장실을 갔다 와서 빵을 만든다. 다른 건 몰라도 청결도 부분에서는 여자 남자 나눠집니다. 레알로. 그리고 이 글을 본 한 유저가 파리바게트 공식 계정에게 이 글을 캡처하여 진위 여부를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글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서 1대1 문의를 하고 싶은데 기능이 동작하지 않아 이걸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 글에 대응은 안 하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건은 본사 측에 전달하였으며 허위 사실의 경우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보 감사드리며 항상 파리바게뜨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본 트랜스 소금이라는 유저는 다시 글을 남깁니다. 저는 멘탈이 나가서 그냥 다 삭제하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님들. 허위 사실 아니고 지금도 알바하고 있습니다. 섣불은 일반화를 한 건 맞지만 제가 본 기사들이 그렇길래 그냥 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어느 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연예인의 성추문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석은 이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트위터에서 몇몇 유저들은 이것을 아니꼽게 보기 시작합니다. 난 아니다의 진정성은 쩔게 잘 느껴진다. 진짜로 니는 아닌 건 알겠는데 너는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는 맞다는 거잖아. 선택적 침묵은 유재석의 침묵이 아닌 줄 아나? 2017년 12월 9일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성폭력에 침묵하지 않겠다던 유재석이 2년여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한마디 했네. 난 아니다. 유재석 내내 침묵하더니 침묵 깬 천만이다. 나는 아니다라니 크크크크. 유재석이 좀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난 아니라라니 일단 자기는 욕하지 말고 믿어주라는 이 본신의 끝을 달리는 문장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우려나 가해자에 대한 분노는 어디에 있나? 자기만 아니면 끝인가?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다니 피해자가 있잖아 지금. 무슨 애매한 소리인지. 당연히 지금 온갖 의문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과 관련이 없다면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어딨냐고 지랄하는데
그럼 님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보다 왜 아무 관련도 없는 애꿎은 유재석한테 이렇게 분노하고 있나요? 그리고 유재석은 성폭력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뒤 미혼모, 위안부 단체에 꾸준히 기부와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하는 걸로도 금액이 별로 안 크다며 유재석 욕하더니 이번엔 침묵했다고 지랄하는데, 그럼 생각해봅시다. 님들처럼 침묵 안 하고 SNS에 개똥글 싸지르면서 애꿎은 사람들 욕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일까요? 유재석처럼 꾸준히 기부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행위일까요? 대체 왜 미혼모, 위안부 분들께 기부를 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트위터에 글 싸지르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내 쌍찐따 능지 대참사 15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홈업스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하나의 글을 올립니다. 유튜브에 올릴 목적으로 방호복 입고 돌아다니며 불안감 조성한 것도, 번화가에서 코로나 증상 있는 신천지라 속이고 시민들 위협한 것도, 특정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 유포한 것도, 1만 장이나 되는 마스크에 세균 묻히며 전량 폐기하게 한 것도 전부 20대 한남이지만 우연이네. 마스크 뚜렛은 여성이라네. 한 여성이 책상 위에 가득 쌓인 마스크에 자신의 맨얼굴을 비벼댑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9시까지는 잘못 파악했나 보네. 중앙일보 11시 기사에 성별 삭제 이제 어쩌나. 이후 기사들 중 성별 표기된 기사에는 전부 남성으로 나와 있네. 이 글에 성별 표기 없는디. 그러게 왜 지웠을까? 이후 모든 언론 기사들에는 왜 다 남성이라고 표기되었을까? 김지혜 기자, 2020년 3월 5일 오후 10시 5분 수정. 아르바이트 직원의 성별이 여성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무슨 방구석 코난,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셜록 홈즈 빙의에서 온갖 똑똑한 척하면서 그러게? 왜 지웠을까? 왜 성별을 삭제할까? 거리면서 뭔 음모론을 혼자 펼치더니 결국 지가 다 틀리고 이렇게 나재민 채널에 박제를 당해버립니다. 한국 남자들은 건강하게 성을 즐기는 방법을 진짜 모르는 것 같음.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서 마음이 통해야 섹스까지 가는 게 일반적인 사상인데, 당연히 자기에게 호감 안 가져줄 걸 미리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약 먹이고 때리고 돈으로 사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자꾸 극소수의 경우를 들고 와서 일반화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든 기적의 논리를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남자를 내려치기 하고 싶다면 한국 교도소 수감 인원의 약 90%가 남성, 노숙자의 85%가 남성이며 알코올 중독자도 남성들이 여성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여자보다 더욱 열등한 존재입니다. 라는 논리를 펼칠 수도 있고, 반대로 남성을 올려치기 하고 싶다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200명 중 198명이 남성, 수능 최상위권도 남성의 비율이 높고,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의 기록, 프로게이머들도 남성이 많고,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힘도, 키도, 순발력과 동체 시력도 남성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으니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열등한 존재입니다. 라고 개소리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내 쌍찐따들의 레전드 능지 대참사 16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트에 정액제도 있는데 그건 왜 뭐라 안 하죠? 피스톤질만 보기 싫고 정액은 아무 상관없으신가 보네요. 실트보다 우연히 트윗 봐서 멘션 달아요. 정액제도라는 실트가 그 정액이 아니라 돈 내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정액제를 말하는 거라서요. 피스톤질이 실트에 올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 네? 안 물어봤어요. 트위터에 저 캐릭터 놀이 레알 진지하게 하는 거? 실트에 NK 불륜 떠서 봤는데 NK가 애인캐 말하는 거 같은데, 자기 캐랑 애인인 캐릭터가 있었는데 걔가 딴 캐릭이랑 바람 폈다고 개진지하게 화내는데, 이거 레알 진지한 거? 진지한 거면 어쩌게? 놀리려고? 자자 캐릭터라는 레이어가 덧입혀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진지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자켓 커뮤에서의 커플이 성사된다는 건 캐릭터들이 시공을 초월한 연애 계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오너 또한 그 관계를 승인함으로써 다른 차원의 관계를 창안한 거라고. 예산안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중학생 급식을 4천 얼마 지원하는데 더 많은 인원에게 배급하는 군대 급식은 약 8,500원, 2020년 최저시급 8,350원. 이건 사회적 합의 이뤄진 거야. 여기에 봉급 인상하고 자기개발비 지원하고 폰도 만지고 동기끼리 지내고 크아 이하생약. 그러나 이 사람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생은 점심 한 끼를 학교 급식으로 먹지만 군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모두 군대에서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끼당 지원 비용을 보면 사실상 군인들은 중학생들보다 신체적으로는 더욱 크고 평균적으로 음식 섭취를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급식의 약 70% 정도의 비용으로 한 끼를 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중학생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이 먹는 성인의 끼니를 해결하려면 음식의 퀄리티가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에 8,500원인데 크크크크 지능이 없나 크크.
일단 잘 알겠습니다. 물론 당신이 난독증인 거 말입니다. 학교 급식 단가 초등학교 기준 일식당 최소 2,94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방 예산 기준으로 하루 8,493원, 즉 한 끼에 2,831원. 초등학생 마냥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불려지는 게 일상인 군인 아저씨들이 초등학생 급식보다 못한 똥국이나 처먹고 있습니다. 여성들아 제발 사회 기여한다고 결혼도 출산도 하지 말자.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가부장제 부역자가 되는 것이다. 기혼자들은 팸이라고 하지도 마. 장범준 만삭 아내에게 에어컨 안 사준 걸로 유명하지 않나? 지가 지금 물음표 달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그러나 장범준이 에어컨 안 사준 걸로 유명하기는 개뿔. 과거 기사까지 모두 살펴봐도 에어컨에 관한 기사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강의실서 여대생이 남학생에게 흉기 상처, 대학 남성혐오 추정. 충남 아산의 한 대학에서 여학생이 흉기로 남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학생이 뭔가 한 거 아닐까? 악플, 불법 차별, 데이트 폭력. 이것 봐, 쓰레기가 기사를 쓰고 있어. 남자가 뭘 잘못했겠지. 미래 창창한 대학생이 아무 이유 없이 그랬겠어요. 야, 모르면 갱 닥쳐. 뭔 남염이야. 시발 진짜 여자가 남자한테 흉기 한번 휘둘렀다고 남염. 진짜 개어이없네. 그 남학생이 우연히 흉기로 뛰어들었겠지. 여성혐오 기사로 신고. 오늘 착한 아이 컴플렉스 심한 결혼 앞둔 여자애 만났는데 결혼식 얘기 나와서 하객 대부분은 솔직히 니들 뭐하는지 관심 없고 밥이 맛있게 제때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더니 벙찜 크크크 얘는 훈훈하지 않는 말에는 반응을 못함 크. 자, 왜 네가 결혼식엔 관심이 없고 밥 제때 나오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야 당연히 니는 어차피 결혼도 좆도 하지도 못할 거니까 남자한테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결혼식에 관심이 없겠죠. 그리고 식탐이 얼마나 돼지 같으면 하객들이 다 니랑 같은 줄 아십니까? 하객들은 니처럼 밥 제때 잘 나오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역시 저런 사람들 눈에는 결혼식보단 그냥 음식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내 쌍찐따들의 능지 레전드십부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자즙이 뭐야? 어제 남사친이랑 개 많은데 걔 닉네임이 지자즙 마시는 내 이름이라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홍삼즙 같은 거라는데 맞아? 유유 검색해도 안 나와서 유유유. 지읒지읒쯤 말하는 거 아님? 이게 맞다면 개더러운데. 나도 게임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답이 없음. 이게 맞고 너 이름으로 저렇게 게임 이름 해둔 거면 성희롱 아니냐? 진짠 거 같은데. 지자의 글자 순서를 바꿔보렴. 근데 진짜 이거면 미친놈이네. 지자 나무는 들어본 거 같긴 한데 즙은 모르겠다. 헐, 남사친 잘생겼으면 설렐 듯. 주장 너무 티남. 혹시 네이트판 하세요? 역겹네. 그리고 이런 글쓴이에게 익명의 한 사람이 반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역겹네가 아니라 너 알면서 여기다 물어보는 거 맞잖아. 그리고 닉네임 캡처한 사진이나 화면을 핸드폰으로 찍던가. 증거가 있어야 믿어주지. 인터넷 주작 한두 번 보냐? 초등학생도 안 속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의심사게 해서 미안해요. 유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게임 이름이랑 닉네임 적어서 조회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롤 전적 검색 사이트인 op.gg의 지자집을 검색해봤는데 op.gg에 등록되지 않은 소환사입니다. 오타를 확인 후 다시 검색해주세요. 개 얼탱이가 없는 게 op.gg 들어가서 지자집까지만 치면 뒤에 닉네임 자동 완성으로 뜨는 유저 있어야 되는데 한 명도 없는데 개주작 망상글 레알 트위터 하면서 남염 좀 그만 쳐해라. 역겨우니까. 그러자 글쓴이는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자식 카톡하고 난 뒤에 닉네임 바꾼 것 같은데 전 닉네임 조회할 수 있나요 혹시? 냉쪽지로 전 닉네임 알려주세요. 여기서도 전 닉네임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다른 핑계를 다시 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럼 내 이름 나오잖아 시발 진짜. 바꾸고 난 뒤 닉네임 알려주셔도 돼요 그럼? 그러자 이 남성은 바꾸고 난 뒤에 닉네임도 알려줘도 괜찮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핑계댈 거리가 없었던 글쓴이는 역시나 늘 그랬듯 빤스런을 시전합니다. 못생긴 여자가 번호 따려고 하거나 고백하면 남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 상대방이 진심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 누군가가 날 좋아해준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 내 이상형 아니면 그냥 거절하고 말지.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 상할 이유가 굳이 있나. 그리고 이 글쓴이는 이번엔 성별만 바꿔서 글을 써봅니다. 못생긴 남자가 번호 따려고 하거나 고백하면 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 겐적으로 이응이응. 이응이응. 그냥 좀 황당함. 또한 어느 날 미스코리아 무대에서 한 여성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미스코리아인가요? 개인적으로 다른 옷은 몰라도 한복은 아니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전통 의복인데 성상포마를 당당하게 하시네요. 제가 생각하는 한복에 미랑 안 맞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한복을 왜? 뭘 입고 벗든 상관 안 하는데 굳이 한복으로? 히히. 하나도 안 멋있고 별로예요. 미스코리아면 그래도 꽤 큰 행사인데 한복만큼은 예쁘게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한복을 왜 이런 식으로 소비하세요? 진짜 짜증나네. 크크. 선은 지키라고 존재하죠. 이게 뭐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뜨악이다. 그러나 여초 커뮤의 과거 다른 게시물을 보면 이런 글이 존재합니다. 반응 좋은 멕시코 크리스티안 한복 착용샷. 심지어 이 사진은 한복뿐만 아니라 상체를 거의 다 까고 있습니다. 과연 여초 회원들은 여기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미쳤다. 이게 퓨전? 와 뭐지 미쳤다. 오타쿠의 심장이 반응한다. 와 대박 보자마자 헉했어요. 진짜 잘 어울림을 넘어서 찰떡인데요. 신박하네요. 외국분이라 그런가 언밸런스함이 만화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상상치도 못한 와 진짜 너무 멋져요. 비정상회담 팬이라 그런지 이름만 들어도 엄청 반갑네요. 원매. 오타쿠의 심장을 뚫으셨습니다. 와우. 세상에 덜덜 너무 잘 어울린다. 와 뭐지 누구지 심장 떨리네. 미쳤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내 쌍찐따들의 능지 레전드 20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자연식물식이 자주 보이길래 제가 예전에 거의 과일식의 자연식물식을 했던 사진을 찍어봤어요. 생리한함, 속편함, 몸이 가벼움, 몸온도 내려감, 김밥으로 속이 불편해질 정도가 됨, 화장실 많이 감, 그리고 TMI지만 휴지가 필요 없어요. 볼일 보고 안 묻어나서. 진짜 좋았던 게 생리한한 거. 요즘 생리 다시 시작한 거 보고 역시 기름을 안 먹어야 하는구나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장점이라고 써놓은 것들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가임기 여성의 생리가 중단되었을 때는 신체가 전쟁이나 조난과 같은 수준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의 신체적 결핍 상태에 돌입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몸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아예 배란을 안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소 체온이 떨어지고 김밥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장기관이 많이 망가졌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세뱃돈도 안 주는 한남 하랩이 왜 보러 감 극혐임. 다 안 주면 몰라 5살 애기한테만 5만원 쥐어주는 하랩이 싫어. 시골 간다. 찌질한 한남 친척들 세뱃돈 적게 주면 잘 때 한 명씩 짓밟아 줄 거임. 굿모닝. 오늘 이틀 연속으로 친가 가는데 친척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세뱃돈 안 주면 죽여버릴까. 나 진짜 웬만한 한남은 견디겠는데 친할머니 댁 작은애비랑 외할머니 댁 큰애삼촌은 진짜 개한남 계절아 못 견디겠음. 제기에 제발. 한남 싫어하는 티 너무 내서 어떡하지. 세뱃돈은 떼먹어야 하는데. 애들도 고향 가고 세배도 하고 그러냐? 그거 가부장제 문화잖아. 할명절도 해야지 일관성이 있잖아. 설마 세뱃돈 받진 않겠지? 그거 복종과 훈육을 강요하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화폐를 매개로 유지된 기득권 중심 문화잖아. 탈명절에 탈세배도 하자. 친구가 여자 둘이서 조카 보고 나오는 길에 극장에 온통 묘하게 과열된 남자들밖에 없어서 이유 없이 맞을까봐 무서웠다고 한다. 여자는 조카 보고 살다가 저런 사람하고 만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는데 남자들은 자기가 조카처럼 세상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어쩌고 하는 처지가 되는 걸 걱정하는 것 같다. 여자들이 조커 영화를 보고 조커 같은 사람을 만날까봐 걱정한다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조커도 눈이라는 게 달렸는데 상식적으로 당신을 만나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님 그럼 외롭다고 연애하고 싶다고 하수구에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랑 연애할 건가요? 연세대 경영입학 vs 천억 일시불로 받기. 20살로 돌아가서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를 거임? 그리고 이에 사람들이 답합니다. 저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혹시 저학력자임 연세대 경영의 가치를 모르니? 크크크크 천억의 가치가 더 대단할 것 같은데. 연세대 총장도 1000억 고른다. 크크크. 못 배우면 연세대 학벌의 가치를 모를 만해. 더 설명 안 할게. 글쓴이는 마라대 옥동건조학과 나왔나봐. 내가 땅콩 막걸리 뚜껑만 한 듯 1000억이 무슨 소천연 말하는 줄 아나? 참고로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진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이 사람이 졸업을 해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00억을 모으는데 얼마가 걸릴까요? 이 회사의 초봉은 3,500만 원이지만 각종 보너스와 성과금, 추후에 승진을 해서 연봉이 오른다는 점을 계산해서 100번 양보하고 평균 8천만 원으로 쳐주겠습니다.
자, 그럼 단순 계산으로 1000억을 모으는데 1250년이 걸리는군요. 물론 연대 경영도 너무 대단한 학과이고 최상위권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과이긴 하지만 예시가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125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모든 돈을 싹 다 저축해서 1000억 모으기 대 20살에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일시불로 1000억 받기. 뭘 선택하실 건가요? 아 참, 1000억 예금 넣어두고 2% 이자만 먹는다 해도 그냥 방구석에서 놀고 먹으면서 연 20억을 추가로 얻습니다. 그럼 격차는 점점 벌어질 테니 1250년이 아니라 1250억 년을 일해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재민입니다. 내 쌍찐따들의 능지 레전드 21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익명으로 주작 글을 씁니다. 익명. 나 남잔데 쿵캉스 인정 크크. 그리고 이 글에 여러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사회에 있을 때보다 행복함? 응 크크.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평범한 삶. 현직 군인입니다. 글 내리세요. 호캉스 즐기세요? 상근이네. 아닌데 키키키키. 병기번호 뭐였음? 보안이라 말하면 안 됨 크크. 남자는 개뿔. 크크크크 맞는데 남자? 그러나 여기서 기본적인 지식도 모른 채로 주작을 했던 여성은 어디서 주워들은 말을 갖다 붙이다 주작이 들통나게 됩니다. 직무 뭐였음? 나 육군 크크. 아니, 보직. 나 저격수. 저격수 이지랄 크크크. 참고로 저격수는 육군을 기준으로 중사 이상부터 자격을 얻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구라라는 것이죠. 아서왕이 여자였어? 쪽팔 어디까지 여자 지운 거임. 남자들 역겹다. 그니까 진심. 남자들 너무 역겹다. 아서왕은 원래 여자다 이 새끼들아. 아서왕 여자 맞을걸. 조조랑 제갈량이랑 유비도 여자였다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데 4개 다 충격이었어. 여자 지우기 제일 잘한다 우리 한남이. 아니 그리고 유비, 제갈량, 조조는 모두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자끼리 어떻게 임신을 했나요? 그리고 아서왕이 여자였다 뭐라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얘네들이 지능이 딸려서 또 개소리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놀랍게도 이들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애니메이션 페이트에 나오는 아서왕이라는 캐릭터의 성별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세시대 아서왕이 아닌 애니 캐릭터 아서왕을 보고 여자라고 우기는 것이 학계의 점심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트위터에 VV 지존용사 VV라는 자칭 페미니스트 사람이 글을 올립니다. 헐, 메이플 켜고 피방에서 잠들었다 일어났는데 옆에 이런 게 있음. 바로 피방에서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요거트와 편지 그리고 현금을 놔두고 갔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곤 편지를 읽는데 아 씨발 상상도 못했네요. 2일 전에도 PC방에서 자고 있는 걸 봤어요. 무슨 일 있으신지는 잘 몰라도 도와드릴게요. 근처 자취하고 있고 월요일이면 이사를 가게 되어 지속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아침밥과 우산 현금은 6,000원이 다네요. 그래도 힘내시고 혹시 오늘 하루지만 씻으시려면 저희 집 이용해도 됩니다. 괄로 열고 남자입니다. 괄로 닫고 흑심 없어요. 자고 계셔서 번호 남길게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존 용사는 지속적으로 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별투 신청이나 인간 친추하자는 줄 알고 설렜잖아 씨발. 아 좋은 사람이구나 하기엔 세상이 너무 흉흉하죠? 오늘도 라면만 스택 쌓여갑니다. 이러니 통 줄어들 길이 없네요. 주신 6,000원은 큐브 사는데 보태거나 코너에 쓰겠습니다. 감사. 번호는 차단 갈겨놔야지.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무슨 생각으로 저런 내용의 쪽지를? 너무 가출 청소년 도우려는 척 이용해 먹으려는 바이브가 느껴져서 토할 뻔했어요. 과연 이것이 주작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마냥 진짜라고 믿기엔 글씨체가 남자라고 하기에 의심될 정도로 둥글고 부드러우며 깨알같이 본인이 남자임을 강조하고 그리고 글쓴이가 남염을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증거만으론 주작임을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지존 용사의 과거 작업물들을 살펴봅시다. 마침 이 사람은 트위터 계정에 그림을 그려서 업로드하는 모양입니다. 만화 내용은 남자끼리 뭐 사랑을 하는 다소 어지러운 내용의 만화군요. 나 니 싫다고요? 따라다니지 좀 마. 오래전부터 저를 좋아하셨다고요? 조금 당황스럽네요. 생각해보고 답 드릴게요. 새끼야. 뭐 대충 이런 내용의 만화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까 전 편지의 글씨체와 이 사람의 필체를 자세하게 대조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리을입니다. 만화와 편지의 리을을 비교해보면 둘 다 리을의 두 번째 획에 고립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히읗인데 획의 각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시나 만화의 글씨체에서도 이것이 발견됩니다. 또한 받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역의 각도가 90에 가까울 정도로 큽니다. 또한 편지와 만화 모두 희한하게 온점은 속을 까맣게 메꾸는 경향이 있지만 느낌표의 점은 속이 빈 동그라미를 사용하는군요. 또한 양쪽 모두 세미콜론의 위택과 아랫획의 길이가 같으면서 간격이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존 용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면 페미가 피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떤 남성이 요거트와 현금 그리고 쪽지를 그 여성에게 남기고 갔으며 그 쪽지의 내용은 매우 이상한 내용에 신기하게도 그 페미 여성과 쪽지를 남긴 남성의 필체가 수상할 정도로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개소리라는 것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